반도체용 인쇄 회로기판 PCB를 전문 생산하는 광저우의 한 공장입니다. 한창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직원들이 회사 정문 앞에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창업한 지 29년 만인 지난달 말 갑자기 폐업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没订单了吗？老板不想开，别人玫瑰有厂了，不想开了嘛。他欠外面这个债欠的太多了，一样都欠几个亿。 이 회사는 한때 삼성과 소니, 파나소닉 등과 거래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 경제 환경 악화로 주문이 줄어 폐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근로자들과 보상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30号之前，他会还有那个土地地皮要卖了才有钱，才能给我们。 세계 2위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미국 엠코 테크놀로지 상하이 공장도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곳 엠코 상하이 공장의 주요 고객사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YMTC입니다. 그런데 YMTC가 미국의 규제로 생산량이 줄면서 엠코에 대한 주문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 4,000명은 이달 초 일주일간 휴가를 가야 했습니다. 공장 증설이 진행 중인 엠코는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감원설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我们安康现在也不忙了，经常双休，上4休2。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따라 지난 2016년에 세워진 YMTC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YMTC 2공장의 장비 설치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6,000명의 직원 가운데 10%가량을 해고했습니다. 더욱이 해고 직원에게 이미 지급한 주택보조금 일부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结果呢，才1个月就大量裁员，甚至还要员工倒赔钱。员工悲叹，天天加班到深夜，最后被垃圾一样对待，心都碎了。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总是要去绊倒对方，甚至想让对方去参加残奥会，这不是公平竞争。 미국의 반도체 제재 여파로 지난해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 5,7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5만 9천 개의 업체가 새로 생겼지만 증가율은 급격히 꺾였습니다. 기술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当前我们国家在一些方面都有一些卡脖子的，有一些这个技术短板。 이뿐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돈잔치로 끝난 중국의 반도체 회사는 부지기수입니다. 지난 2017년 삼성을 따라잡겠다며 1,280억 위안, 24조 2천억 원의 자금 계획을 세워 공사에 들어간 우한홍신 반도체. 7나노 노광 장비 인수식까지 성대하게 치렀지만 지난 2021년 반도체 하나 만들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우한뿐만 아니라 난징에도 지따가만 공장, 이른바 란웨이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청산 절차를 밟은 뒤 보시는 것처럼 2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2015년 30억 달러, 4조 원가량을 투자해 8인치 반도체 칩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1기 공장을 세운 뒤 자금이 끊기면서 현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已经也有投资者愿意要来投资了，结果当时这个投资者就反悔了，他不愿意参与了。 장수성 화이안에 세운 또 다른 더커마는 더 화이로 이름을 바꾼 뒤 지방정부의 자금 지원까지 받았지만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大陆的这个龙芯半导体呢，它用70亿左右呢，把它标下来了。但是问题说， 이처럼 사업 규모가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란웨이 반도체 공장이 10곳이나 됩니다. 중국은 이번 양회 기간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당일 신설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반도체 펀드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창반을 통해 1조 위안,
189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구개발 대신 막대한 돈으로 기업 인수를 통해 성장한 중국식 반도체 대약진 운동이 미국의 전방위 제재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한에서 오세균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광범위한 새 규제를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아예 생산 못하게 막겠다는 건데 중국의 공장을 둔 우리 업체들도 타격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조치의 핵심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첨단 D램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들은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승인 기준이 까다로워 사실상 판매를 막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웬만한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미국산 기술과 장비는 꼭 쓰이는 만큼 이번 조치는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과 개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치명상을 입혔던 제재와 같은 방식입니다. Given the foundational nature of certain technologies, such as advanced logic and memory chips, we have to maintain as large a lead as possible.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전면적 심사 대상에선 빠졌지만 대신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들일 때마다 건건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아닌 다른 업체에 해를 입힐 의도는 없다는 게 미국 관계자 설명입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를 확대할 때마다 미국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확대가 위축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은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미국산 기술이나 장비가 쓰일 경우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도 준비 중입니다. 미국이 드러낸 선명한 대중국 제재 확대 의지가 우리 기업들로선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미국과 절차 등을 협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게 미국의 방침이죠.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런 미국의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장비는 물론 반도체 소재 중국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막는 미국 조치에 동참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진 일본과 네덜란드. 합의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첨단 반도체 소재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 심자외선 노광 장비 등 첨단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전략에 동참하는 데 조심스러웠던 일본과 네덜란드가 결국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셈입니다. Both Japan and the Netherlands are important partners to the United States on a number of issues, including in the trade and technology space as well.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 ASML이나 일본의 니콘, 캐논 등은 향후 중국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의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들을 가진 일본과 네덜란드에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향후 한국에도 미국이 중국 내 장비 반입 등에 더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비 반입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과학기술과 무역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严重破坏市场规则和国际经贸秩序，中方对此坚决反对。 향후 미국이 대중국 수출 규제 조치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처럼 유럽연합이 제품을 수입할 때 특정 나라의 원자재가 얼마나 쓰였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동차와 2차 전지가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성민수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쏠림을 막겠다는 것.
유럽은 전기차와 2차 전지,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For many of the critical raw materials, we depend heavily on a small pool of partners, sometimes just one partner, so we urgently need to diversify. 전략적 원자재 16종은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연간 소비량의 최소 10%, 가공 물량의 40%는 EU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고 재활용 비율도 15%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인 연구 자석의 재활용 비율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인 우리나라 2차 전지와 완성차 업체가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 현대차 그룹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우려했던 보조금 배제나 인허가 차등 같은 차별 조항은 없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법안 도출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법안 내용화도 조율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최종 입법까지는 1, 2년이 걸리는 만큼 정부와 업계는 협력을 강화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